네, 안녕하세요. 윤소연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인턴으로 9개월간 근무하고 지금은 졸업반으로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윤서연입니다. 네, 광고 에이전시에서 네. 인턴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가 그 사업 형태는 광고 에이전시이긴 한데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제약회사, 의료 분야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좀 많이 다루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논문 안에서 각주를 다룬다거나 특히 그래프나 표 분야를 되게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이제 상사분들의 그래프 작업이나 표 작업 같은 수정 작업을 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초대장 같은 인쇄물 작업을 저는 주로 담당을 했었는데요. 인쇄물 표지 작업을 한다든지 내지 작업을 잡아드린다거나 그러고 웹메일 작업 혹은 초대장 인쇄물 작업들을 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다니시다가 네. 휴학을 하시고 인턴 경험을 하셨는데 네. 확실히 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디자인과 네. 실무에서의 디자인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디자인 업무 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다녔던 광고 에이전시 특성상 디자이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획팀도 있고 메디컬 팀도 있고 카피라이팅 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개인 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 의도가 100% 담기는 작업만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건 기획팀의 의도가 담겨야 되는 걸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 의도가 100% 담기지 않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디자인적인 거를 디자인 전공이 아닌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조금 헤매긴 했는데 나중에 조금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안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학교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내가 이쁜 디자인, 내가 의도로 하는 디자인들을 하다가 회사에 가게 되면 상사가 시키는 디자인 혹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디자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아무리 이쁘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싫으면 그만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상사의 의도에 따라서 네. 고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디자인과 실무에서의 디자인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대가 주로 있다 보니까 타깃층을 다룰 때 MZ세대를 정말 많이 강조해요. 제가 수업할 때도 친구들이 기획할 때도 20대를 위한 트렌디함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언급했었고 저 또한 그런 걸 따라가지고 F&B 분야나 패션 산업 분야를 되게 관심을 가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직했던 분야는 의학 그리고 제약 분야다 보니까 타깃층 자체가 40, 50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폰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라고 가져가면은 이 폰트보다 두세 배는 더 키워와 라고 하면은 사실 디자인을 다시 완전히 엎어야 돼요. 그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느꼈던 게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산업 분야의 타깃층이 누군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나서 디자인을 작업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실무에서 먹히는 디자인이다 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우리 세대, 즉 MZ세대가 중심인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네네.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타깃하는 고객군 맞아요. 3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 세대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디자인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혹시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심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획하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타깃층한테 먹힐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아니야 먹히지 않아 라고 되돌아오는 반응에 저는 굉장히 자아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 되게 무너졌던 경험도 솔직히 많았어요. 원한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은 디자인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무너졌던 경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무너졌던 경험을 오히려 내비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먹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먹히는 거를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브런치에다가 공유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공유했던 경험이 다시 이제 사람들에게 제 실패했던 경험 혹은 무너졌던 경험을 다시 듣고 다시 배웠어요. 다른 분야여도 그 실패를 다시 도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드러내는 게 되게 용기 있어 보여라는 말을 들으면서 꼭 제가 자아실현하지 않아도 실패는 아니구나. 자아실현은 실패해도 실패는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래픽 소스를 살 만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이콘도 직접 만들고 들어가는 그래픽도 다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작업이 정말 소중하고 개인 작업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실무에 가면은 그냥 셔터스톡 같은 거에서 그냥 이제 정기권 사가지고 구매해서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금전적인 그 클라이언트에서 제시하는 그 사업 비용의 한계 때문인 것도 있고요. 혹은 일정이 부족해서가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내가 그래픽을 만드는 일은 적다. 오히려 편집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래픽을 만드는 것보다 레이아웃 배치하는 게 조금 더 일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조금 원래 계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업무를 할 때도 원래 그냥 정말 예를 들어 마감 기간이 있으면은 마감 기간 전일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이제 하루 단위로 혹은 시간 단위로 끊어내서 계획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저희는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겨지는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마감 기한이 금요일까지로 잡아주셨는데 갑자기 인쇄가 급하다라고 하시면서 시한을 수요일까지로 내어달라는 경우가 조금 덜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을 좀 포기해서라도 혹은 야근을 자처해서라도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빠른 게 굉장히 저희 사회에서는 먹히는 거구나. 디자이너한테는 이게 강점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었구나 라는 걸 업무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인턴을 해보셨는데 네. 이렇게 인턴하는 것이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3학년 휴학을 하고 인턴 재직을 하고 다시 복학을 하는 시점에서 휴학을 선택하기 이전에 친구들이 굉장히 인턴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력서에 한 줄 쓰는 용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했었고 사실 저도 그래서 인턴을 지원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끝나고 돌아봐서 이제 이력서에 한 줄 쓰이는 뭐 좀 강점이 되었냐, 인턴 경험이 되었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인턴이라는 게 사실 어떤 프로젝트의 디렉팅이 된다거나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상사분의 디렉팅을 따라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불가능한 위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일을 배웠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일을 배움으로써 내가 상사분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라던가 아니면 상사분이 하시는 일을 뭐 옆에서 따라 배운다거나 뭐 예를 들면 디자인 배치 방법이나 그 기획팀과 의논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인쇄 감리를 나가서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네. 중소기업 디자이너 직무의 장점도 있을까요? 사실 제가 비교군이 없어가지고 뭐 중소기업이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저는 조금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인턴이라는 짧은 계약 기간 동안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브랜딩 작업 같은 경우는 1년을 잡고 가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배울 수는 없었고요. 이제 브랜딩 작업이 아닌 뭐 광고, 그냥 팜플렛 작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주시고 그거를 기획팀이 받으시고 뭐 이제 그게 디자인팀과 카피라이팅한테 어떻게 넘겨가는지 등등 상세한 업무를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메인 디자이너를 맡았던 경험도 있고요. 그랬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휴학을 하시고 네. 바로 인턴 경험을 하셨는데 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취업난에 바로 이렇게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이력서, 자소서도 잘 쓰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력서와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하셨을까요? 이력서랑 자소서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제 강점이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조금 기획하는 거랑 스토리텔링 하는 거에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문장으로 일단 피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기획하는 디자이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워드를 쳐놓고 그 안에서 그 이유를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는 읽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적어내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사실 비주얼라이징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지 사실 글을 쓰는 거에 집중한다는 생각은 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을 글로 잘 녹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굉장히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기획력과 글을 잘 쓰는 건 어떤 것들로 증명하셨을까요? 사실 여기 인턴을 지원하기 이전에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업 협력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래 UX UI 디자인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쪽에서
디자인 업무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기획부터 다시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비주얼라이징 작업을 하지 못하고 디자인 기획부터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랬던 저의 산학 협력 경험을 조금 녹여냈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기업 광고 에이전시의 면접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으며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면접을 봤을 당시에는 포트폴리오 PT를 진행했어요. 포트폴리오 PT는 제가 제출했었던 3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거의 하나에 30분가량을 소모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임팩트 있었던 질문이 왜 이 컬러를 사용했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편집 디자인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의료 서비스 디자인 매뉴얼 작업이었습니다. 브로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그 브로셔 작업의 표지에 이제 그린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컬러는 좀 차콜이나 그런 컬러가 아니라 카키 컬러를 좀 사용했었는데요. 왜 이런 명도나 채도나 이런 걸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디자인 진행을 했었을 때 레드랑 블루랑 그린 컬러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디자인 매뉴얼을 나타내기에 너무 강렬한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 제외를 했었고요. 블루 컬러는 다른 은행 서비스에 적합한 컬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매뉴얼을 조금 신뢰도 있고 청결하고 그런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다. 그래서 사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당시에는 왜 합격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 서비스 디자인 매뉴얼 브로셔 작업을 제출을 했고 그걸 가지고 PT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앞단에서는 제가 재직했던 회사가 의료, 제약 분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저를 합격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 작업을 가지고 많은 질문이나 혹은 관심도가 이쪽에 어느 하냐라는 질문이 오고 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재직했을 당시에 다른 인턴분도 계셨는데요. 그분 또한 이제 다른 적십자 리브랜딩을 포트폴리오 PT에 활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편집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같이 재직했던 인턴분도 편집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시고 포트폴리오 PT에서도 제약 분야를 다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산업 분야에 맞고 제가 들어가서 당장 일을 하는 편집 디자인 분야를 잘 어필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